네, 32차 원내대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국회가 2달 가까이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먼저 정말 죄송합니다. 민생과 경제는 뒷전이고 당이 당략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때문입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1월에는 민주당, 2월에는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불출했으니까 이번에는 3월에는 또 다시 민주당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민생과 경제를 위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처럼 국회를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양당에게는 국가 경제의 어려움과 민생의 위기보다는 당략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양당의 정파적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쉽게 합의가 가능한 민생 현안과 경제 및 개혁 법안만이라도 먼저 논의를 시작하고 합의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저임금제 제도 개선, 탄력근로제 문제, 선택근로제 문제,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 후 영어교실, 체육계 성폭력 관련 사항,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비준 문제, 쌀 부폭 가격 결정 등 대단히 시급한 민생 현안부터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해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1월 말까지 처리하기로 했다가 지연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공식 논의도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야정 상설 협의체도 최대한 빨리 열어서 각 당에 주장하는 바를 모두 꺼내어 논의하고 큰 틀의 합의를 이루어낼 것을 제안합니다. 양당이 전략적 판단이 아니라 오로지 민생과 국익만을 위한 바른미래당의 제안에 즉시 응답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환경부가 문재인 캠프 출신 인사들에게 자리를 만들어줄 목적으로 전임 정권 당시에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 또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를 받고 지시까지 있었다는 진술과 증거가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확보됐다고 합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이 폭로했던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충격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와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과거 정권의 블랙리스트를 두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한 국가폭력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블랙리스트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도 된다는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사건을 변명과 회피로만 대해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정권과 다르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떳떳하다면 민주당이 먼저 나서서 국회 차원의 조사를 하자고 해야 합니다. 검찰 역시 성역 없는 수사로 모든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검찰 수사가 조금이라도 미심쩍을 경우 바른미래당은 그 즉시 국정조사나 특검 등 국회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분명하게 밝히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5.18 민주화운동을 모독한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의 불분명한 태도 때문에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가 된 의원들에 대한 한국당의 징계는 꼬리 자르기는커녕 꼬리를 만지지도 못한 미공책임이라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주의를 폄훼하고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부정하는 파렴치한 언행에 대해서 단호한 자세를 보여줘야 합니다. 특히 국민들께 진정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회 윤리위원회에서도 자진해서 망언과 관련된 3명의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할 것을 스스로 제안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에도 요구합니다. 국회 윤리위에 회부된 손혜원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징계가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른 당에게는 냉혹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들에게는 온전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윤리위의 정상적인 운영만 방해할 뿐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회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여당인 민주당부터 엄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